안녕하십니까. 사건반장의 표창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은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남 이녀 자녀 중 둘째 아들 유혁기 씨의 행방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지목됐고 총 559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의 행적은 2014년 8월, 그리고 드디어 지난 22일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긴 나날 동안 그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왜 지금에서야 잡힌 것일까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559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이남 이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혁기 씨에 대해 사건 반장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건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형선 내일신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 변호사, 오늘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죠. 네. 혁기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혁기 씨가 유 씨 일가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그런 사람인데요. 네. 어떤가 이 사람에 대한 혐의? 일단 이제 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저 큰 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라고 시작해서 들여다봤더니 네. 청해진 해운에서 배를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낡은 배에 많은 승객, 많은 짐을 실었던 부분이 드러났고 그렇죠. 경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그게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수사가 바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자녀들도 관여를 했었고요. 이 유 전 회장에게 이남 이녀가 있는데 차남인 유혁기 씨가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혔답니다. 아, 예. 경영에도 다 관여를 했었고 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동안 잡히질 않고 있다가 네. 미국에 이제 범죄인 이도 신고를 해서 신원을 계속 쫓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방보안관실에서 체포가 됐고 지금 구류 중에 있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세월호 참사 아직 우리 뇌리에 뚜렷하게 박혀 있고요. 너무 참혹했고 2014년이었는데 6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동안 도대체 유혁기 씨의 소재 왜 파악이 안 된 거죠? 유혁기 씨가 일단 미국 영주권자여서 이 네. 사고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면서 계속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했지만 그걸 거부를 했고요. 네. 결국은 적색 수배령을 내려서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그 소재 탐지와 체포를 요청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이게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미국 경찰에서 미국에서 그 체포를 하긴 했지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분이 어떤 뭐 외딴 곳에 가서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네. 그 대도시 뉴욕의 자택에서 지금 체포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정식 등록된 자기 집 자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재 탐지가 지금까지 안 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변호사, 유혁기 씨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히 중한 혐의를 받는 범죄자라는 건데 좀 혐의를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제일 무겁게 형사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유혁기 씨를 비롯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교회를 운영한다거나 청해진 해운 같은 걸 과열사들을 운영하면서 뭐 상표권 이름이라든가 가진 명목으로 횡령한 돈이 한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선박회사 관련 회사에서 559억 원 가량을 횡령한 그런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그 세월호 참사 6년 만에 처음으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자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 혁기 씨가 물어야 될 배상금 또는 구상금 얼마가 되죠? 정확하게는 557억 원이고요. 557억 원. 557원이고 이 돈은 뭐냐면
정부가 먼저 지출한 돈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수색 작업을 하는 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또 손해배상금으로 지원하는 비용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중에서 유 씨 일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되냐라고 재판을 해봤더니 네. 한 1,700원 가량의 전체가 있었고 아. 또 이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국가에 대한 채무를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유혁기 씨가 직접 책임져야 될 부분은 557억 원인데 네. 뭐 보시다시피 유대균 씨 장남이죠. 장남 같은 경우는 상속을 아예 포기를 했고 나머지 자녀들 같은 경우도 저 금액을 실제로 배상을 할지 네.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서 뭐 빠져나갈지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참 정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 이미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원래는 책임이 있는 이 세모그룹 유병헌 일가가 지급해야 되는데 국가 지급했고 또 여러 비용들이 있고 이걸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유혁기 씨에게 배상 해당되는 게 557억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인가요? 혹시 추가로 더 혹시 혐의가 밝혀지면 더 물 수 있는 배상금이나 구상금이 없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횡령은 불법 행위인 것이고 예. 그게 뭐 확실하다고 하면 불법 행위에 의한 추징금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추징금.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559억 원은 세월호와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해야 될 거고 네. 범죄는 횡령에 의한 범죄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별도로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횡령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세월호 배상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김 기자. 그런데 정확한 이 수사를 하려면 우선 이 혁기 씨 신병이 국내로 송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시급한데 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유 씨에 대해서 현재 범죄인 인도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쯤 송환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내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사실 국민들에게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요청을 한 이후에 체포 이후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네. 또 그걸로도 끝나지 않는 것이 또 유 씨가 불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네. 불복까지 하게 되고 그 소송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년 정도. 양 변호사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네. 같은 유병헌 씨 일가 중에 섬나 씨인가요? 네. 그 딸이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송환 요청을 했고 여기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송환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그 송환하라고 했지만 또 불복하고 이랬었죠. 그리고 한 3년이 넘게 걸렸죠. 2014년에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프랑스에서 내놓으라는 이른바 그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변호인까지 이 네. 변호에 나서면서 드림팀 변호사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인도가 굉장히 미뤄졌었고 아마도 지금 유혁기 씨가 미국 내에서 그렇게 버젓이 뭐 정말 뭐 숨어서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자택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유력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면 네. 그냥 넘어오기 않겠다. 뭐 섬나 씨 같은 경우에도 잡혔을 때 이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유병헌 씨 아버지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와 재판이 이 굉장히 불공정한 정치적인 어떤 그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항을 했었고 네. 유혁기 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우리가 좀 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아더 패터슨 네. 이태원 살인 사건. 이 사람도 불복하고 막 이러면서 총 4년인가 5년인가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에 미국에서 체포가 됐고 신고가 됐는데 결국 예. 2015년도에 넘어왔고 네. 다른 혐의도 아니고 살인 혐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렸다면 네. 유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제 범죄에는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변론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예, 세모그룹 예. 회장 어쨌든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인 것이고 나는 뭐 아들로서 그냥 도와줬던 것뿐이다. 이런 식의 변명이 딱 생각해봐도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지금 양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 혐의와 그러한 그 불복 소송의 기간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혁기 씨의 혐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이 넘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예.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민사소송에서도 아까 이제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맞느냐를 따져봤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예.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재판이 다 이루어졌었고 네. 유선납 씨에 대해서도 프랑스에도 재판됐었고 이 사람들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각국에서 또
판결이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종합하면 처벌을 어느 정도로 어렵겠지만 예상을 한다면? 지금 안타깝지만 네. 이게 액수에 비해서는 기존의 지금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받은 형사처벌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뭐 2년, 4년 이런 정도였고 예. 유혁기 씨는 실질적인 관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야 정말 뭐 직함이 어찌됐든지 간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 상속자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네. 어쨌든 상속을 받지는 아직은 않은 단계였고 네. 아들로서 관여를 했다는 것뿐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뭐 사건을 다 꾸민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네. 그렇게 보면 또 소환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그런 좀 어두운 전망이 가능한데요.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도식에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핵심이라고 불린 유혁기 씨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참사의 근본 원인을 꼭 밝혀주기 바랍니다.